네, 오늘이 1월 10일 바로 그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원칙과 상식이 이재명 대표에게 통합비대위 구성 등을 요구를 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단을 내리겠다고 한 바로 그 D-Day가 오늘인데요. 자, 그래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입장과 계획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원칙과 상식 소속의 이원욱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냥 거두절미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잖아요, 요구사항은. 네. 그럼 오늘 한 2시간 남았습니다. 아, 예. 시간 몇 시까지 이렇게도 정했습니까? 저희가 기자회견 바로 직전까지니까요. 탈당하시는 겁니까? 예. 네 명 모두? 네 명 모두. 뭐 일부 보도 윤영찬은 아직 결심 못했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던데. 아이 그거야 뭐 저도 지금까지도 고민입니다. 다들 저 27년 민주당 생활했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 선거 때부터 들어와가지고. 중앙당 당직자도 하고 뭐 화성에서만 16년 완전히 불모지에서 민주의 땅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그렇게 만감이 교차하시는데 굳이 탈당까지 하셔야 되는 겁니까? 도저히 지금의 이 양극단 정치로는 안 된다. 민주당 계산해 가지고 써보려고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했죠. 1년 6개월을 지금 여태껏 요구했었는데 뭐 팬덤 정치와의 단절, 사당화 안 된다, 거짓말하는 정당 안 된다, 코인 단절하자. 뭐 네, 지금까지 대답이 없음은 물론 오히려 대답은 반대적인 대답을 해왔죠. 팬덤 정치를 강화하는 문제로. 팬덤 정치를 더 강화시키는 문제. 그거 어떤 뜻입니까? 무슨 말씀? 예를 들어 가지고 민주당의 전당대회 룰 이런 것들을 전에 만들 때 이제 오히려 팬덤의 영향력이 강해지게 만들고 강성 유튜버와의 단절 뭐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고요. 네. 그래. 도저히 계산해서 쓸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일체 답이 없었던 거고요. 이재명 대표로부터. 전혀 이재명 대표 직접으로는 전혀 없었죠. 아니면 그 이재명 대표 이른바 측근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분들의 어떤 이야기도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네. 다만 어저께 밤에 뭐 어제 낮에 나부터 이재명 대표의 측근은 아니고 뭐 몇몇 의원들이 이제 중재안을 만들어 가지고 좀 늦추면 어떻겠냐 일요일 정도로. 중재안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중재안이 조기 통합 선대위를 만들겠다. 비대위가 아니라 선대위. 그거는 최고위원회는 그냥 유지하고 최고위원회 권한을 좀 축소하고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그건 저희가 요구해왔던 것에 대해서 결을 달리하기 때문에 일구의 가치도 없다. 지금 유일한 해법은 통합 비대위뿐이다. 그리고 날짜도 이미 저희들도 대국민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늦추기 못한다. 오늘까지 답변을 달라. 오늘 9시 40분 이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의원들은 그러면 통합 선대위안을 가지고 한번 이재명 대표 쪽을 설득해 볼 테니까 주말까지만 좀 기다려 달라 이런 취지였던 거고요. 근데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거절하신 거고. 알겠습니다.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거절한 건 아니고 오늘 9시 40분 이전에 결정을 해달라. 뭐 탈당은 기정사실일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러면 신당을 만드는 겁니까? 네 분이 함께? 이제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지금 지금의 이 혐오 정치를 극복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권에 지금 국회 심판이 없는 거잖아요. 심판. 그러니까 양당만 있지 그 중간에서 심판을 할 수 있는 정당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극단의 싸움만 계속되고 있다. 중간에 캐스팅 보트 정당 하나가 있다면. 이때는 이때는 이렇게라고 해서 조금 더 국회의 무한투쟁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근데 지금 뭐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뭐 양양자, 금태섭 등등 그 이외의 또 다양한 신당 그룹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창당까지는 안 갔지만 준비하는 이런 그룹들이 다 쪼개져 가지고 하면 무슨 국민들한테 저기 좀 대한정당으로서 가능성이 있겠네 이런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전체를 통합하는 신당 빅텐트 그렇죠. 이런 역할을 먼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캐스팅 정당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이 있을 때가 전형적인 캐스팅 정당 아니었습니까? 국민의당이 있을 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근데 그때 사실은 박근혜 탄핵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 캐스팅 정당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근데 이건 당시에 제가 이제 4년 전에
지금의 선거법을 통과시키고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당시에 바른미래당, 뭐 민생당 등등의 이제 4개 정당 체제였습니다. 원내 정당이. 네네 맞아요. 근데 그 당시가 원내 수석을 했거든요. 예. 당시에도 그 패스트트랙으로 해가지고 그 야 3당이 합의해서 국민의힘은 빠지고 이렇게 했는데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그 지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중간에 있는 정당들이 같이 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결국은 국민의힘의 의원들, 당시는 뭐 자유한국당인가요, 새누리당인가, 뭐 이 보수정당의 의원들의 한 3분의 1 정도가 같이 합류해가지고 표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0석을 훌쩍넘겼는데 200표를. 예. 그것이 중간에 있는 정당, 캐스티보트 정당이 있으면 그런 현상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얼마나 민의를 반영하느냐의 문제지 정당 체제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민의를 반영하는 데 있어가지고의 그 정당 체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유럽의 보통 그 선진화된 정당 그 국가들, 우리가 뭐 그토록이나 대한민국이면은 다 열망하는 유럽의 복지국가 모델, 아니면은 독일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다당제를 취하면서 그 다당의 연합 정치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다당제는 보통 의원 내각제 체제에서 맞는 거고, 대통령제에서는 결국은 옳든 그러든 양당제로 갈 수밖에 없다. 미국 봐라, 이런 얘기 하는 목소리도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하고 다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랑스라든가 이런 데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들도 그 이원 집정부제. 예, 이원 집정부제 형식. 거기에서 그리고 오스트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 다당제와 그 대통령제를 혼합하고 있는 그런 정치 체제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잘 사회적 대타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 거죠. 여기서 옳고 그름을 따질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현실로 돌아가서 지금 이제 신당 빅텐트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며칠 전에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낙연 전 대표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칙과 소속 멤버들이 원칙과 상식.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이 이낙연 신당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거기로 합류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혹시 관련 이야기를 나누신 바가 있습니까? 아니, 직접적으로 이석현 부의장님하고 직접적 말씀을 나눈 적은 없는데, 근데 간접적으로 이제 전해 들은 말씀 뭐 이런 것들은 내가 지금 뭐 정치 또 하려고 그러겠어, 국회의원 또 하려고 하겠어, 이 한국 정치의 혐오 정치, 양극단화된 혐오 정치를, 분열 정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나는 마음을 비운 상태야. 이낙연 대표 말이? 아니, 이낙연 대표님도 그렇고 이낙연 대표님께 직접 들었고요. 그 얘기를. 지금 그 얘기는 이석현 부의장. 조금 아까는 이석현 부의장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 젊은 올곧은 정치인들, 여태까지 보아왔던 그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나서 가지고 하는데 자기가 본인은 미랄이라도 되겠다, 이런 심정인 거야라고 하는 말씀. 그러면 의원님이 파악하시는 바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그 이낙연 전 대표도 이제 그 내일 탈당을 예고한 상태예요. 민주당 탈당 후에 본인의 정치적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세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신당의 간판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까? 이낙연 대표께서 신당의 간판을 맡을 생각은 전혀 없으실 겁니다. 아니고. 그분도 똑같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특히나 뭐 어느 언론에 나가서는 내가 대선에도 관심이 없고 당권 분리 얘기도 했었죠. 당권에도 관심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명확히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번에 내가 대표하겠다 이러면은 앞뒤가 안 맞는다. 안 맞는 말씀이시죠. 그 정도의 진정성은 충분히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인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역할일까요? 그러면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이석현 부의장님이나 이낙연 대표님이랑 비슷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의 양극단화된 혐오 정치, 분열 정치를 좀 극복하고 그 새로운 정치를 만드는데 빅텐트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역할을 하겠다. 그럼 일종의 이제 고문 역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뭐 어떤 거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논의 테이블을 만들고 나서 거기에서 구체적 협의를 해봐야 될 문제죠. 오히려 뭐 저희가 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비전위원장을 맡아주십시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 뭐 금태섭 전 의원이나 양양자 의원은 한때 민주당 같이 하셨던 분들이니까 친화력이 있다고 치고.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함께할 수 있는 대상입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함께할 수 최초에 한 두어 달 전부터 네. 이준석 대표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문제가 비전과 가치 문제가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네. 함께 해볼 수 있는데 다만 이준석 대표가 태도에 있어가지고의 일부 정치적으로 성장해 오는 과정을 보면 그 또한 그 젠더 문제에 대해서 갈라치기라든가 뭐 장애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 그건 선결 조건임 전제 조건입니까? 아니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선결 조건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치에. 왜냐하면 같이 하려면 비전과 가치를 그러니까 보통 공감에 대한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근데 비전과 가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탈당 선언문을 보면서 정말 이제는 보수 정당 이미지를 확실하게 탈피하려고 하네라고 하는 걸로 읽었습니다. 그렇게 평가하셨고. 네. 혹시 그럼 구체적인 얘기는 좀 나눠보셨어요? 함께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직접 나눈 적은 없고요. 그래요? 네. 그럼 혹시 다른 그 원칙과 상식 다른 멤버가 혹시 얘기 나눠본 바는? 워낙에 가까운 게 지나는 의원들이 좀 계셔가지고 네. 뭐 그냥 그 사적인 자리에서 술자리에서 이런 것들은 그 만나시는 의원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 원칙과 상식 소속 4분 의원 말고 다른 의원이 혹시 추가로 합류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혹시 얘기되는 의원이 있습니까? 뭐 당연히 있죠. 저희가 그래요? 몇 명 정도 됩니까?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 개문 발차할 테니 조금 뭐 분위기를 지켜보면서 차츰차츰 합류해도 좋다. 예. 이게 뭐 한 번에 10명이 탈당하고 한 번에 20명이 탈당하고 예를 들어 한 번에 20명 정도 탈당한다면 완전 분당 형식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건 공천 그 결과를 보고 혹시 이런 뜻이 깔려 있는 말씀이실까요? 그건 아니고.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예. 공천 결과 그러니까 민주당은 대부분 이제 경선에 의한 공천을 할 텐데 경선이 끝나고 나면은 동일지역계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러면 공천 적격성 심사는 있잖아요. 뭐 거기에서 떨어지는 분들은 일부 합류할 가능성이 있죠. 너무나 불공정하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현역 의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김윤식 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뭐 누가 봐도 이거는 너무나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 질문 한번 드릴게요. 의원님 개인적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지역구가 화성을이죠. 네. 만약에 의원님이 탈당을 한다면 화성을에 재도전하실 거죠. 뭐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을 높게 당락의 의원님의 탈당 선택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뭐 내일 치른다고 한다면은 이제 당연히 질 테고요. 그걸 감수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이제 꾸준히 논의를 하면서 의견들을 모아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그리고 이제 당 지도부한테도 그런 요구를 한 적도 있는데 지도부가 그만둔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우리의 그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당에다 위임하겠다. 거취라는 게 이제 공천 예를 들어 그렇죠. 불출마하려면 불출마하겠고 아무것도 안 하라면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다라고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거죠. 이게 만약에 신당을 만든다면 신당이 먼저 잘 돼야지만 저희들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신당을 잘 되게 만드는데 최우선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기득권이라고 혹시 만약에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충분히 버릴 용의가 있다. 그래서 뭐 신당이 잘 되는 데 있어서 이원욱이가 그 동네에서 지역 화성을에서 출마하는 게 또 기득권 지키려고 하는 거네라고 한다면 불출마를 포함한 모든 것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어제 불거진 건이 2건이 있어서 한번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의원님이 평가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현근택 변호사 성희롱성 발언 이야기가 지금 보도가 됐고 이어서 이재명 대표와 정성호 의원 간에 주고받은 문자 내용도 지금 공개가 됐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진짜 황당한 일이죠. 그러니까 당의 윤리감찰에 대한 시스템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징계에 대한 시스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측근의원과 당대표가 둘이서 증거에도 남을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뭘로 이 정도 당직 정지 정도면 되겠어? 그거는 출마 못 하는데요. 그러면 그 경고 정도면 되겠어? 엄중 경고? 뭐 이런 거를
그 사적인 관계에서 후보자나 당원에 대한 징계 수위까지 논의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공당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컷오프 얘기도 나오죠. 예, 완전 사당화되지 않은 정당이라고 한다면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사당화의 하나 이제 사당화의 완전 그 증거를 보여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 두 번째는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의 도덕성 문제를 강조하면서 의원들의 44%가 전과자다라고 발언을 했다가 나중에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도 꽤 많이 포함된다면서 사과의 뜻도 밝혔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말씀이 좀 과하지 않으셨나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저도 전과자거든요. 민주화 운동하셨고. 민주화 운동으로. 예. 징역 3년 선고받았었고 뭐 한 20개월 넘게 감옥을 살고 그러는데 뭐 이런 부분들 국민들은 오히려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제가 3선이 되는 과정까지는 그러한 이원욱이 민주화 운동을 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 굉장히 높이 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의 선거 3번을 하면서 수도권에서 거의 최다 득표를 항상 했었거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원욱이 가지고 있던 민주화 운동에 대한 경력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됐었는데 그걸 싸잡아서 44%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과한 표현 아니셨나 싶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퍼뜩 떠오른 게 하나만 더요.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패권 세력을 계속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세요? 네.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운동권 출신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네. 애초에 왜 학생운동을 했을까? 그리고 왜 정치권에 들어와가지고 그 정치를 할까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가졌던 최초의 가치라고 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 민주주의, 민생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의원님도 포함될 수도 있죠. 물론요. 그래서 저도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언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원욱 너는 아니라고 하지만 스스로가 근데 밖에서 한 발짝만 떨어지면 똑같을 거야. 그래서 제가 운동권의 기득권 정치인들이 그만둔다면 나도 같이 그만둘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신 얘기를 총 정리하면 신당으로 가는데 지금 여러 갈래의 신당 움직임이 각계에 약진하면 사실 성공 가능성이 없고 한 대 다 뭉쳐야 된다. 네. 방향은 이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거를 위해서 우리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일차적 노력을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원욱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